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복하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비수비와 관련된 글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복잡한 듯 해서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부수자입니다. 사람이 넘어져서 반대로 누운 모양이다. 그리고 숟가락이다 또는 칼이다 이런 설명을 부수자를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부수자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부수자를 먼저 공부하고 2800자 공부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비수비는 넘어진 사람입니다. 비수비에 사람을 붙여봤습니다. 사람인입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막 서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진 사람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바뀌었다. 산 사람이 바로 죽었다. 그래서 된다, 바뀌었다, 변하다 할 때 될 화가 되겠습니다. 문화다, 변화다, 많은 글자를 만드는, 많은 낱말을 만드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화는 변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변화는 변했다 이겁니다. 변했는데 무엇이 변했느냐 하면 풀이 변한 것이다. 여러분, 꽃을 옛날 사람들은 풀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풀이 변한 것이다, 꽃이다. 국화, 나라꽃, 개화, 꽃이 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변화 화자에 재화나 돈을 가리키는 조개패를 붙여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재물화가 됩니다. 자, 변하는 것과 재화를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재화로 변하는 것, 재화나 재물로 변하는 것은 돈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바꿔 얘기하면 돈으로 변하는 것, 재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뜻일 수도 있지만 서로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재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화, 화폐 이런 낱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수비가 두 개가 서 있는 모양입니다. 두 개가 서는데 왼쪽 뜻은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되겠습니다. 왼쪽은. 오른쪽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른쪽을 향한 모양이다. 두 사람이 있는데 오른쪽을 보고 섰습니다. 그런데 같이 서 있으므로 이렇게 견주다. 누가 키가 더 큰지 작은지 한번 보자 해서 견줄 비가 되겠습니다. 비교한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손을 뜻하는 제방변을 붙였습니다. 손수를 붙여봤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을 비교해서 지적하는 모양이다. 두 사람을 비교해서 손으로 지적합니다. 네가 좀 더 크네? 네가 좀 더 작아? 어쨌든 비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평이다, 비판이다 하는 그런 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아래에 흰 백자를 적었습니다. 하얗다라는 뜻은 흰 백입니다. 사실은 흰 백에는 하얗다, 희다는 뜻도 있지만 말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백에 말한다는 뜻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다. 상대방에게 뭘 진심으로 얘기하는 걸 고백이라 그러죠. 고백한다 할 때도 흰 백입니다. 알린다는 뜻입니다. 옛날 담모퉁이 같은 데 보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해놓고 아래에다가 주인 백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인이 얘기한다, 말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이, 위에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말을 한다. 모두 다 말을 한다. 사람들이 모두 말을 하는 모양이다 해서 다 전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하러 가는 것이죠.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근입니다. 전부 일하러 갔다. 전부 학교에 갔다. 개근입니다. 빠지지 않고. 자, 이것이 이제 모두 다를 뜻하는 다개가 됐습니다. 다개 왼쪽에 이렇게 언덕을 뜻하는 좌우방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언덕처럼 전부 청청히 쌓아 올린 모양이다. 그래서 섬돌이다. 계단을 뜻합니다. 언덕처럼 청청히 쌓아 올리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해석이 납득이 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계단이다 하는 섬도를 가리킨다. 계단, 계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두 사람을 뜻하는 견줄비가 아래에 옵니다. 아래에 오고 위에 날일이 옵니다. 날일 아래에 이렇게 두 사람 서면 이건 사실은 곤이라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우리가
곤충이라 할 때 하는 곤이 됩니다. 해 아래 뭔가 여기에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둘이라면 사실은 많다는 그런 뜻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 한자에는 같은 글자 두 개 있으면 많다는 뜻을 가지거든요. 해 아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어떤 무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곤충은 바글바글 항상 무리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을 뜻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을 뜻하는 삼수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물 속에서 서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 섞여 있다. 그래서 섞을 혼이 되겠습니다. 혼동, 혼하 이런 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위에 글자는 북녘북 달아날 배라고 해서 같은 글자인데 음과 뜻이 두 개 있습니다. 북쪽을 뜻하는 부, 그리고 도망간다 하는 배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등을 맞댄 모양입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사람이란 뜻이 물론 넘어진 사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일반적으로 사람을 뜻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졌던 뭐 바로 있던 사람이니까요. 글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넘어졌다, 또 어떤 때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입니다. 이게 대칭이 된다고 좀 생각이 되시죠?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등을 뜻하는 글자였어요. 등을 뜻하는데 이것이 북쪽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등을 뜻하는 것이 북쪽을 뜻할까요? 예, 옛날에 임금, 왕들은 항상 남쪽을 보고 향해서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남면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임금의 뒤라는 것은 뒤쪽은 북쪽이 되겠죠. 임금이 앞을 남쪽을 보고 앉아있으므로 뒤는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등을 기대 모양이 북쪽이다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을 원래는 등을 가리켰는데 이것이 이제 북쪽으로 된 거죠. 그래서 등을 가리키는 글자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등이므로 육다로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등배라는 글자입니다. 등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북녘북은 달아날 배해서 도망간다는 뜻의 글자의 의미를 또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배한다 할 때 이 북자를 쓰겠습니다. 자, 이 한자를 읽으세요 하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패북 해놓으면 좀 그렇죠? 자, 북쪽이 왜 달아난 걸로 됐을까요? 예, 역시 북쪽은 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반대쪽이니까 반대쪽으로 도망을 간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글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탈승이라는 글자입니다. 탈승. 굉장히 복잡하죠? 탄다는 것은 올라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을 타는 것은 승마입니다. 차를 타는 것은 승차합니다. 비행기에 올라탈 때 탑승하세요 그러죠? 탈승입니다. 자, 이것은 풀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이 나무목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모양을 조금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를 아래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북녘북을 넣습니다. 지금 현재 모양은 북녘북이지만 사실은 얘 모양을 보면 발을 가리키는 모양이 이렇게 글자를 변했어요. 이런 글자로. 어쨌든 이것이 여기 나무 위에 이렇게 발 하나 올렸습니다. 또 발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막 이거 사람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막 그냥 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탈승입니다. 저는 처음에 볼 때는 이 글자에 사람이 두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이 글자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것은 나무 위에 사람이 발을 올리고 서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올라탄 모양이죠. 나무에 올라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승차, 상승. 이 글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다는 뜻도 있고 곱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감승제라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가감승제라고 합니다. 그때 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승작용. 위로 올라간다는 뜻의 상승이 아니고 서로 곱한다는 작용, 곱하는 것을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작용은 서로 곱하기 작용이다. 그래서 아주 효과가 많은 것을 얘기할 때 상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보면 모양이 조금 북녘북과 비슷한데 이쪽이 왼쪽이 조금 다르죠. 자, 오른쪽은 사람을 뜻하는 비수비입니다. 비수비인데 왼쪽에는 발지자죠. 발을 가리키는 발지입니다. 자, 발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넘어져서 멈춘 모양이다. 사람이 넘어진 모양이라 그랬죠. 그리고 발이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발에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겠죠. 넘어져서 멈췄다. 사람이 넘어지면 바로 이 자리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넘어졌다. 그래서 이 차가 되겠습니다. 차후에 할 때는 지금 이때로부터 나중을 차후라고 합니다. 어차피 할 때도 이 차를 씁니다.
자, 이 차에 아래에 시를 붙여보겠습니다. 이 글자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자주빛자인데 복잡해 보이지만 이 글자를 알면 막 굉장히 쉬운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빛자는 이 차라는 것은 이것이지만은 사람이 넘어지면 발을 똑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발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겠죠. 발이 제멋대로 이렇게 두 발이 어긋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로 물감을 들였는데 실에 물감을 들여서 실에 색을 먹였는데 그것이 좀 울긋불긋하다. 그래서 자주빛입니다. 자주빛은 사실은 옛날 색의 기본은 뭐 오방색이라든지 뭐 빨강, 노랑, 파랑, 검은색, 흰색 이런 것이 기본인데 그 이외의 색은 조금 중간색은 좀 어중간한 거죠. 그 중에 자주빛 자가 바로 이 차와 실을 합친 것이다. 자색이다. 또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하죠. 빨주, 노초, 파남보 할 때 보라색이죠. 그래서 그 보라색, 자주빛 바깥에 있는 선이다. 불가시광선 얘기할 때 자외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망할 망자와 관련된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망할 망입니다. 자, 원래 모양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숨어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어디에 숨어서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죽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망할 망이다. 우리가 망했다는 것은 뭔가 흥하던 것이 허물어진 것도 얘기하지만 또 사람이 죽을 때도 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을 망을 많이 씁니다. 망할 망, 죽을 망. 자, 여기에 아래에 여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자를 넣으면 허망하다.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버렸다. 뭐 허망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자, 여와 망할 망이 합쳐서 허망하게 되었다. 뭐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이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은이다, 망상이다. 자, 이렇게 망할 망인데 옆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신방변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옆에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망했는데 옆에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모양이야. 마음이 없죠. 마음이 없을 망이니까. 마음이 없긴 없는데 옆에 있어요. 굉장히 바쁘다. 내 마음이 잠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옆에 있다. 바쁠 망입니다. 다망하다. 아주 바쁘다. 분망하다. 예. 자, 마음이 있는데 망할 망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잃어버렸다. 마음을 잃어버렸다. 잊을 망입니다. 자, 두 개 보면 마음심이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됐죠. 글자의 구조는 같은데 하나는 바쁘다. 하나는 잊었다. 망각, 비망. 자, 여러분께서 이제 개인의 독특한 실력을 발휘하셔서 이 두 개를 나는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이것을 구분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옆에 있는 마음, 아래에 있는 마음은 잊어버렸다. 마음을 옆에 달고 있는 것은 바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달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잊을 망이 있습니다. 망할 망이 있습니다. 아래에 임금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랄 망입니다. 우리가 희망한다 할 때 망입니다. 희망. 자, 달인데 어떤 달이냐? 없는 달이에요. 없는 달. 달이 없어. 달이 없는데도 그것을 보려고 발돋움한다. 달이 없는데 왜 딱 보이지 않는 달을 보려고 이렇게 발돋움한다.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의 아랫부분은 발돋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흑토에 이렇게 비침한 것입니다. 발돋움한다.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서면 되는데 글자에 따라서는 인쇄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는 이것이 임금왕으로 그냥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양이 임금왕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희망. 그리고 우리가 망구라고 합니다. 망구라는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아주 얕잡아서 부를 때, 저 할망구 그러죠. 망구. 여기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90세를 바라본다. 81세를 얘기합니다. 81세 나이 대신, 나이 81세는 망구가 됩니다. 71세는 망7이 됩니다. 61세는 망6이 되고, 이렇게 우리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망할 망이 있습니다. 망할 망이 있는데, 물이다. 위에는 풀초가 있다. 자, 큰 물이 나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떠내려가고, 풀만 둥둥 떠 있습니다.
홍수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풀만 둥둥 떠 있습니다. 아득합니다. 아, 망망하다. 망연자실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여기 또 강물이 흐릅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물이 흘러나가고 막 다 망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여기에도 풀만 있습니다. 거칠 황입니다. 자, 구조가 비슷하죠. 두 글자는. 하나는 아득할 망, 이것은 거칠 황. 요거 이러한 구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팁을 만들어서 구분하시는 게 좋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황야, 황폐. 자, 아래의 글자는 버금아입니다. 획순이 사실 좀 복잡한데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버금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버금아입니다. 무덤의 현실 모양이다. 현실이라는 것은 죽음을, 시체를 넣어두는 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옛날에 큰 왕릉이다, 고분이다 할 경우에는 그 부장품을 넣고 또 방을 막 여러 개 만들죠. 입구가 있고 뭐 옆에 방이 있고 이 시체를 넣어두는 것을 현실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은 사람들이 다 끓이죠. 좋아하지 않겠죠. 죽음을 묻는 방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끓인다. 끓이는 것은 제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나 이거 싫어. 나는 이거 안 할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류로 하는 것은 짝퉁 비슷한 걸 얘기합니다. 진짜가 아니고 그 다음 것이다. 아류. 그리고 우리가 아세아 할 때 또는 열대는 열대인데 완전한 열대가 아니고 열대보다는 조금 온도가 좀 낮고 한 그런 부분 아열대 지방이라고 합니다. 아는 다음을 뜻합니다. 자, 여기 아에 밤을 붙였습니다. 좀 끓이는 마음이에요. 이 현실, 널방이라고도 합니다. 이 널방을 끓이는 마음이다. 아, 난 싫다. 그래서 싫어한다라는, 미워한다, 싫어한다라고도 하고 그것이 악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악할 악, 그러면 미워할 오가 됩니다. 선과 악 할 때는 악으로 읽히고 미워한다 할 때는 정오로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정오 써놓고 도금을 쓰세요 하면 정악 하면 안 되겠죠. 정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그렇게 잘 보지 못한 아주 익숙하지 않은 글자인데 이것도 부수자이죠. 부서진 뼈 알이다. 부서진 뼈 알. 이 자체대로 외우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머리뼈에서 살을 발라내고 남은 뼈의 모양이다 하는데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이렇게 한일자에 전역석자하고 같습니다. 전역석. 전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부서진 뼈 알이다. 자, 여기에 칼을 넣습니다. 칼을 넣으면 칼로 머리뼈를 잘라 내려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동물을 많이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냥을 잘해서 칼로 이렇게 머리뼈를 잘라서 이렇게 딱 내려놨습니다. 벌일열입니다. 행렬이다. 열차다. 열차는 계속 내려놓은 듯이 차량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사람인을 붙여봅니다. 사람을 내려놨어요. 사람을 벌려 세워 비교한다. 비교하는. 근데 비교하는 것도 막 비교할 수 없죠. 아무렇게나 어떤 법칙이 있겠습니다. 어떤 뭔가 정해진 그런 법칙이 있겠죠. 그래서 법칙례라고 합니다. 법칙례. 예시, 전례. 전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전례라고 합니다. 법칙례입니다. 자, 벌일열에 아래 연화발이죠. 불을 뜻한 연화발입니다. 연화발을 넣으면 불꽃이 이렇게 벌려놓은 듯이 막 이렇게 맹렬하게 타오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울열입니다. 강렬하다, 맹렬하다, 매울열. 발음은 똑같습니다. 벌일열이나. 여기에 불이 아니라 옷을 넣어 보겠습니다. 옷 이자를 넣으면 옷이 찢어진다. 그렇게 되겠죠? 찢어질 열이 되겠습니다. 옷을 이렇게 잘라서 한 것은 찢어졌다. 옷이 찢어졌다. 그래서 분열이다. 나뉘어지고 찢어진다. 균열이다. 터지고 찢어진다. 갈라지고 찢어진다. 이런 것을 균열이라고 합니다. 자, 발음이 그래도 같음으로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자, 부서진 뼈 알과 넘어진 사람을 합쳐보겠습니다. 부서진 뼈 알입니다. 이 또 어떤 거 부서진 뼈 알이니까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수비를 합쳐보겠습니다. 비수비는 넘어진 사람입니다. 이 죽을 사입니다. 넘어진 사람과 부서진 뼈 알 합치면 죽었다. 죽을 사입니다. 사력을 다한다. 죽을 힘으로 한다. 사투, 아주 죽을 듯이 싸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죽을 사입니다. 자, 죽을 사자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한다든지 또는 매장을 한다든지 흙에 묻는 토장을 한다든지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풀숲에 던져 넣었습니다. 초장이라고 하죠. 풀초자에서 들판에 그냥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풀이 있습니다. 아래에도 풀이 있습니다. 이것이 풀초입니다. 풀 속에 죽은 사람을 던져 놓습니다. 그것이 장사 지낼 장입니다. 모양이 조금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 부분은 풀을 확실히 한데 이것은 막 두 손으로 받들공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원래는 여기도 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례한다, 화장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아래의 별은 상반신의 뼈의 모양. 글쎄요, 저는 별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 옛날 글자에서 사람들이 저것이 상반신의 뼈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뼈의 모양입니다. 자, 뼈에는 항상 보면 그래도 살찜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살이 붙어 있다고 해서 육달러를 넣습니다. 모양을 조금 이쁘게 바꿨습니다. 이것이 뼈골입니다. 뼈골. 골자가 뭐냐? 이 문장의 골자가 뭐냐? 핵심이 뭐냐? 뼈다구가 뭐냐? 골자라고 합니다. 중심되는 것이 뭐냐? 뼈가 뭐냐? 사골. 사골이 뭡니까? 내 뼈입니다. 그죠? 사골 드셔보셨어요? 곰국을 만들 때 뼈를 이렇게 고웁니다. 그걸 사골이라 해요. 사골이에요? 소의 앞다리 둘, 뒷다리 둘 해서 뼈가 4개죠. 그래서 사골입니다. 그것을 고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사골입니다. 자, 이제는 이 상반신의 뼈 모양을 나타내는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칼을 또 뭔가 뼈를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칼을 넣습니다. 칼로 뼈를 떼어내어서 구분했다. 다르다는, 칼로 떼어내서 구분했으므로 다르다. 다를 별입니다. 여기 구별하다, 구별. 또 특별하다 할 때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저 친구 아주 별종이야. 특별한 사람 그때 우리가 친구들끼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상반신의 뼈의 모양에 네모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상반신의 뼈의 모양인데 여기 네모가 있다는 것은 구멍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구멍에. 자, 뼈가 있는데 뼈 속에 이렇게 뭔가 푹 파여졌어요. 구멍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절을 보면 한쪽은 이런 모양이고 또 한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구멍이 있다는 것은 관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다 생각을 하시면 뼈의 관절이 잘 움직인다. 움직이듯이 이렇게 지나간다. 진할과합니다. 자,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잘 돌리겠죠. 움직이겠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진할과다. 움직이는 걸 진할과다 합니다. 과거, 지나간 것입니다. 통과, 지금 통해서 지나가는 것이죠. 자, 여기인데 구멍이므로 이게 하나의 구렁텅이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신이나 제사를 뜻하는 보일실을 넣으면 신이 어떤 구렁텅이에 빠뜨렸어. 사람을. 그래서 재앙이다. 화를 입는다 해서 화복, 화근, 화의 뿌리죠. 화근. 그래서 재앙화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죽음시도 부수자입니다. 등을 구부린 채 들어누운 사람의 모양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죽은 시체의 모양이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것은 글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 글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괜찮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꼬림이라는 글자에서는 제가 엉덩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넘어져 있으니까 등을 구부린 채 넘어져 있으니까 엉덩이가 툭 튀어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 털을 뜻하는 터럭모, 손숫자는 이런데 터럭모는 이쪽으로 바뀝니다. 늘어진 털의 모양이다 해서 터럭모입니다. 모필 할 때 쓰는 터럭모입니다. 여기에 꼬리에 터럭모를 붙였습니다. 엉덩이에 털이 났습니다. 그것이 꼬리입니다. 짐승의 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 끝이란 얘기죠. 후미, 이것도 뒤쪽을 얘기합니다.
자, 엉덩이의 꼬리 모양과 나온다는 날출입니다. 꼬리를 말고 빠져나온다. 막 그렇게 이렇게 엉덩이의 꼬리 모양인데 여기에서 빠져나온다. 꼬리를 말고 빠져나온다. 꼬리를 말고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몸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굽힌다는 굽힐 굴입니다. 굴복한다. 굴복이다. 또 재밌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엉덩이로 누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건건입니다. 그리고 칼도입니다. 이것이 인쇄한다는 뜻의 쇠입니다. 칼로 새기고 또 천으로 이렇게 엉덩이처럼 내리 누르는 모양이다. 천으로 닦는다. 엉덩이로 비비듯이. 그것이 글자를 만드는 사람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글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쇄할 쇠입니다. 얼핏 복잡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세 글자입니다. 다 아는 글자이죠. 인쇄를 한다는 것은 위에 종이를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올록볼록한 위에다가 잉크를 묻히고 천이나 종이를 깔고 이렇게 문질렀죠. 그래서 그 새기고 또 문질러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인쇄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인쇄한다. 깨끗하게 한다 할 때는 쇄신이다. 쇄신이다. 더러운 것을 칼로 이렇게 긁어내고 또 천으로 닦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주검술을 벽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벽 모양인데 이 안에 좀 이상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상한 글자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다 배운 글자입니다. 설립자 두 개 하면 나란히 병이 됩니다. 이것을 둘 글자를 합친 것이 이러한 모양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풍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폭으로 만들어 벽에 세운 모양이다. 또 여기서 갑자기 또 엉덩이라고 얘기하다가 또 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도록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모르겠다. 나는 벽이라고 하지 않아. 그냥 이 자체로 병풍이라고 외워야 되겠다. 병풍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식한 방법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 거는 학자들이 더 싸우라고 하세요. 우리 병풍이라고 할 때 병풍병입니다. 자, 또 재밌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일시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다림질을 할 때 이렇게 어떤 움푹 파진 쇠 덩어리에 숯불을 넣어서 이렇게 다 다렸거든요. 그런 모양이다. 그것을 바디촌을 해서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이라. 손에 다리미를 던 모양이다. 자, 다림질을 합니다. 무엇을 다림질하냐? 야, 정말 멋있습니다. 마음을 다림질합니다. 어떻게 한 글자 안에 그런 개념이 들어갈까요? 이러한 한자와 같은 뜻글자가 아니고 어떻게 마음을 다림질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까요? 이건 대단한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림질합니다. 왜 다릴까요? 마음이 구겨졌어요. 마음을 펴줍니다. 위로합니다. 위로할 위문. 좀 복잡하지만 재미있는 어떤 참 괜찮은 글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할 위. 자, 이 글자와 펼전입니다. 우리가 발전한다. 또 어디 가서 뭘 볼 때 전망한다. 전망대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것은 큰 집전입니다. 자, 이것도 잘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드릴 테니까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글자는 엉덩이 모양입니다. 엉덩이 모양이다. 엉덩이는 뭘 내리 누른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엉덩이로 이렇게 앉으니까. 여기에 뭔가 복잡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뭔가 누름판이 있다. 깔판이 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옷이 있다. 옷 위에 뭘 놓고, 옛날엔 지금과 같은 다림미는 없었겠죠. 전기 다림처럼 전기 꽂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뭔가 구부러진 옷을 잘 펴놓고 그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고 또 엉덩이처럼 이렇게 앉아서 압력을 가해야 펴지겠죠. 펼전입니다. 모양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뜯어보면 이러한 글자다. 자, 아래 글자는 왼쪽은 펼전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수입니다. 창수죠.
창을 세워둔 큰 건물의 모양이다. 그래서 궁전 등 큰 집을 뜻한다. 큰 집 전입니다. 궁전, 무슨 명예의 전당이다. 무슨 전당 할 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여기에 죽음시와 죽음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겠죠? 사람인데 또 비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또 사람이죠? 자, 두 사람이 얽혀 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얽혀 있는 모양이다. 붙어 있는 모양, 들러붙어 있는 모양이다. 붙어 있으면 쉽게 떼지기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가에 가면 이렇게 찐득찐득한 진흙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옛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진흙리입니다. 이전투구 진흙밭의 개 싸움입니다. 진흙밭에서 개가 싸우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런 말이 많이 합니다. 이전투구 한다. 진흙리. 자, 그리고 이것은 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 건물을 가리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집 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을 뜻하는 집 호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건물과 관련된 것이니까 여기에서 이것이 빠지고 모양이 바뀌어서 막 변해오는 과정이 이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건물의 지붕 모양이다. 지붕에서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지붕에서 물이 이렇게 셉니다. 물이 샌다는 셀루가 되겠습니다. 누수, 물이 샌다. 누락, 물이 새듯이 빠졌다. 누전, 전기가 이렇게 빠져나간다. 누전 현상. 그런 게 있죠. 자, 좀 독특한 모양의 글자들을 몇 자 봤습니다만 그래도 복습은 해야 되겠습니다. 복습을 하실 때 노트를 잘 하시고 읽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리가 끝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1과부터 다시 X자를 자꾸 만들어야 되겠죠. X자가 쳐진 것은 보지 마시고 X자가 쳐지지 않는 것을 다시 보면서 기억이 되시면 X자를 또 치시고 진도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